안녕하십니까. 권순알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공정성 의혹과 관련해 어제 10월 20일 서울 남부지법에서 진행된 3건의 가처분 신청 신문 소식을 어제 저녁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통해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들 3건의 가처분 신청 중 역시 가장 관심이 큰 사안은 경선 예비후보인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직접 신청인으로 참여한 경선 자료 공개 및 경선 절차 진행 중단 가처분 신청일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황교안 전 대표의 변호인단은 이번 가처분 신청 담당 판사인 김태엽 판사에게 국민의힘 선관위원과 변호인단 중 한 명인 박주연 변호사의 통화 녹취록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녹취록을 들어보면 이번 대선 경선은 정말 깜깜이 선거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가 추가되는 그런 셈입니다. 4.15 총선 의혹 보도에 충실한 몇 안 되는 언론 매체 중 하나인 FN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이번 국민의힘 경선은 13명의 당 선관위원 중 3명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선관위원들도 그 결과를 알 수 없는, 그리고 그 자료도 본 적이 없는 그런 깜깜이 경선이었다는 증거가 나왔다. 이렇게 FN투데이는 보도했습니다. 국민의힘 당 선관위는 정홍원 선관위원장, 한기호 부위원장, 성일종 당 전략기획부총장 등 13명의 당내외 인사가 선관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처분 신청 신문 과정에서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정홍원, 한기호, 성일종 이 3명을 뺀 나머지 10명의 선관위원들은 전혀 경선 결과를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모니터링이나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었던 것은 물론이고 애당초부터 경선 결과를 확인하라는 연락조차 받지 못했다고 FN투데이는 보도했습니다. 다수의 원내외 선관위원을 두는 이유는 경선 진행과 그 결과 확인에 다수의 위원들이 감시 감독을 하여서 그 투명성과 공정성에 의혹을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데, 당 선관위원 13명 중 무려 10명이 경선 결과 및 이상 유무 확인 절차에 전혀 참관을 하지도 못한 것은 매우 중대한 절차 및 실체상의 하자라고 황교안 전 대표 측 그리고 변호인단은 그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주연 변호사와 선관위원 중에 한 명 사이의 오간 통화 녹취록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주연 변호사가 요즘에 또 당 활동하시는 거죠. 이러니까 그 선관위원이 나 선관위 하지 선관위. 그러니까 박주연 변호사가 그런데 실제로 그거 하는 일 있어요? 물었더니 선관위 회의 자주 하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박 변호사가 아니 그러면 선관위가 하면 그건 봅니까? 그 내용을 하니까 다 보지 이렇게 답을 했고, 그럼 경선 결과 내용도 다 보는 거예요? 라고 물었더니만 그 선관위원은 그건 우리는 못 보지라고 답했습니다. 박주연 변호사가 왜요? 라고 물었고 그 선관위원은 선관위원 하면서 아니 그건 일부러 경선 결과는 유출될까봐 이게 선관위원 중에도 그러니까 위원장님 보시고 그 다음에 부위원장님 보시고 그리고 성일종 위원님 들어가셨나 나머지는 안 들어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게 지금 박주연 변호사와 당 선관위원 중 한 명 사이의 오간 통화 내용의 녹취록입니다. 그러니까 이 녹취록에 따르면 이번 국민의힘 대선 경선과 관련해서 후보는 물론이고 선관위원들도 13명 중에 무려 10명이 그 결과는 물론이고 자료도 본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황교안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이는 당원과 국민이 모두 경악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 및 실체상 하자가 있는 당의 경선 절차 및 신청인에 대한 후보 말소 절차는 마땅히 중지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중대한 경선과 관련된 절차상 그리고 실체상 하자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번 가처분 신청 그러니까 자료공개 및 경선 중단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여져야 한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며칠 전부터 이번 가처분 신청 신문에 들어가면서 황교안 후보 측에
변호인단 쪽에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뭔가 중대한 하나의 비밀 무기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소문이 조금 나돈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번에 이 녹취록이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그런 중요한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이번 경선 절차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깜깜이 선거였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법정신문에서는 또 황교안 후보 측에서 주장을 한 내용은 국민의힘 선관위가 경선을 진행하면서 경선 결과를 참관한 사람인지 누구인지 여부와 자료 폐기 여부에 대해 수차례 말을 바꿨기 때문에 당 선관위를 신뢰할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정홍원 당 선관위원장은 1차 경선 직후 경선 결과에 대해 캠프별로 다른 말이 나오고 하니까 기자회견에서 후보 득표율이 돌아다닌다고 하는데 그 자리에서 다 파기했기 때문에 저도 전혀 기억을 못한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현주 당 선관위 대변인은 10월 8일 한 언론 매체와의 통화에서 정홍원 선관위원장, 한기호 선관위 부위원장, 성일종 선관위원, 국민의힘 기획조정국 직원 3명, 여의도 연구원실장까지 총 7명이 입회한 뒤 통계를 낸 다음 결과 서류는 파기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뒤인 10월 9일에는 한기호 당 선관위 부위원장 겸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및 순위에 대한 추측성 공표는 분명히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다. 이러면서 선관위에서 자료를 집계할 때 본 사람은 정홍원 선관위원장과 저 성일종 의원 3사람이다. 그리고 결과가 확인된 즉시 자료를 현장에서 파기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공선단장인 김재원 최고위원은 11일 기자회견에서 원자료는 전혀 폐기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황교안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이번 법정신문에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정홍원 당선관위원장, 당선관위 부위원장, 한기호 사무총장 그리고 당선관위 대변인 김현주는 선거법상 보관 의무가 있는 경선 여론조사 결과 자료를 무단으로 파기했음을 자인했다. 반면 김재원은 관련 자료의 폐기 여부에 대해서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는 채 다른 사람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데 경험칙상 김재원이 명백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서로 말들이 다르다. 그러니까 선관위의 선거관리, 경선관리에 문제가 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5일에 다시 신문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김태엽 판사가 신문을 진행하면서 국민의힘 다음 지금 경선 일정을 확인을 하고 현재 예정된 경선 일정은 11월 5일에 최종 후보 발표 그리고 그 직전에 뭐 여론조사라든지 혹은 당원 투표 지금 이런 게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그 이전에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을 법원이 내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확인한 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 10월 25일에 신문기를 다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다시 한번 보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아마 10월 25일 저녁, 빠르면 12월 25일 저녁, 그렇지 않으면 10월 26일에는 법원의 결정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황교안 전 대표도 대체로 그렇게 아마 10월 25일 저녁 또는 26일쯤에는 결정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 남부지법 김태엽 판사는 대략 어떤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FN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김태엽 판사는 고향은 전북 고창 출신이라고 합니다. 사시 35회고 사법연수원 25기라고 하네요. 그렇게 지금 알려진 판사입니다. 과연 이번 가처분 신청 어떤 결정이 나올지 참 귀추가 주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판사 출신인 차기원 변호사가 4.15 총선과 관련해서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 제기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몇 가지 아주 짧게 이 코멘트를 한 부분이 눈길이 갑니다. 내용이 아마 여러분들도 상당히 관심 있게 들으실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견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현 단계에서 4.15 부정선거 의혹 제기에 대해 발작 증세 보이는 자는 범인 또는 범죄 이익을 향유하는 자이고, 발작 증세 보이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대략 어떤 사람들이 떠오릅니까? 정치권에 뭐 이렇게 떠오르기도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썼습니다. 부실관리이고 부정선거 아니라는 자는 지적으로 게으르거나 논리적 사고가 불가능한 자이며, 그게 무슨 의혹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자는 자유민주적 파괴 방조범인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했네요. 가장 미운 XXX들은, X를 3개 써서 아마 개로 시작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XX들은 알면서 또는 알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개인적 이해관계로 부정선거가 아니라 쉴드 치는 자칭 우익 인사들, 이렇게 씁니다. 쉴드 친다는 건 이제 방어한다, 보호하다, 뭐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 제기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들을 네 가지 유형으로 설명해서 각각 나름대로 코멘트를 했네요. 과연 이준석은 어느 쪽에 속할까요? 대략 어느 쪽이냐면 짐작은 갑니다만 뭐라고 말하긴 좀 그렇네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